예, 이제 윤석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됐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단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국회 탄핵 소추단의 조국혁신당 대표로 나선 박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박 의원님 혼자 소추단에 들어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탄핵 소추단은. 그렇습니다. 전부 몇 분이나 돼요? 소추위원이 한 분 계시고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시고 소추단에 소속된 의원들은 소추위원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견도 모으고 그렇게 네, 합니까? 그럼요. 벌써 2차례 회의를 했고 예. 지금 시급하게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또 탄핵 심판을 잘 또 진행시키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또 준비하실 소송 대리인단을 잘 구성을 해서 오늘도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률가가 아니라서 다른 또 탄핵 소추단의 역할이 좀 중요할 텐데 같이 해보면은 정청래 위원장 법적으로 많이 압니까? 국회법의 전문가이시고 아. 헌법도 또 잘하시고 책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정국 그 전에 또 이 검찰 정권과 맞서는 데 있어서 정청래 위원장님이 가장 앞장서서 제일 잘 싸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저희들이 잘 보좌하고 또 소송 대리인단이 너무 또 잘 구성이 돼가지고 역할 잘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법사위 운영할 때 보면은 이렇게 법조문 가지고 탁탁 반박하면서 하는 거 보고 법률가도 아닌데 상당히 법을 깊이 아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은 법조인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과거에 구치소, 교도소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이 배우셨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만주 변호사라고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하지요. 지피지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주목하는 분이 저는 박 의원입니다. 네. 박 의원님이야말로 윤석열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맨 처음에 그자 봤을 때부터 대통령 되면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예상한 대로 국정을 운영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 이렇게 무장병력을 투입을 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근데 4년 전에 제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감찰을 했잖아요. 비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뭐 조사를 받지 않고 조사 예정서 이런 것들을 또 받지 않고 거부하고 피해 다니고 절차를 질질 끌고 온갖 사소한 뭐 이런저런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징계소송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온 국민께서 이제 그것을 또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 성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막 경로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막 홧김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더 무도하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검사 시절에 에도 무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에는 가지고 있던 권한이 지금보단 작았기 때문에 그만큼만 나왔던 거고 지금은 뭐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온갖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폭발적으로 그런 무도함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상했던 지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께서도 국민의힘은 이 정치 검사를 받아들인 후과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2년 전에 이 대통령 나올 때 그래서 예언대로 실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자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오래된 직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장까지 했던 고위 공직 검사 출신이고요. 아니 그런 검찰 고위 간부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만 지금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한 저 기자회견은 사실은 변호인도 아닌데,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예. 하고, 이런 것들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에서 곧 고발하겠다,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공수처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오고 아예 뭐 편지도 안 받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서류 내라고 그래도 그것도 수치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봐줄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그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봐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탄핵 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본인에게 오히려 탄핵 심판 등등에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는 없을 텐데, 아마도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국민들이 막 분노에 막 찰 때까지, 지칠 때까지 아마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래도 나름 지금 뭔가 궁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있죠. 그러면 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윤석열은 무슨 궁리에 골몰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본인은 가벼운 징계 소송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탄핵이 반드시 기각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극우적인 뭐 유튜버 등등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서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윤석열이라는 이제 검사 시절 정치 대통령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성공을 했어요. 무도함으로 승부해서 국민들을 좀 속이고 이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회의하는 걸 보면 비상계엄 사태라고 해야지 내란 사태라고 부르지 마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내란죄 구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선거만 생각하는 정당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다음에 잡을 수 있냐 없냐, 자기가 다음에 선거에서 뭐 재선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정당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도 국회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18명을 제외하고는. 그 국회에 당연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비상의원총회를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그래서 사실상 그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으면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으면서 실제로 또 고발도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일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내란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란을 좀 방조한 정당이 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정말 누가 봐도 내란인데 그걸 옹호하고 그러면은 그 내란 동조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 내란 음모만으로도 그때 당시에 정당 해산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내란이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나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표결을 8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태도도 알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내란에 동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통합진보당 해산을 그쪽 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논리가 결국은 자기들 발목에 족쇄로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에 참여했던 법무부 장관 등등이 황교안, 예. 정점식 그 법무부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김서구 차관이 예. 그 통진당 정당 해산 TF에서 해서 통진당 해산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놓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공수처로 지금 내란 수사 부분은 넘겼습니다만은 아직도 핵심 인물들을 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우선은 이제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검찰이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상. 그래서 응해가지고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했는데요. 나머지 군 그 지휘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사건에서 검찰은 손을 떼는 게 맞는데 우선은 공수처하고 그 조정 과정에서 공수처의 인력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공수처가 그 정도 받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 지휘부에 대한 이 수사 그동안 했던 수사 자료 자체가 윤석열 내란 수계 사건의 중요 증거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들은 전부 다 공수처로 넘기는 게 맞죠. 증거 자료로. 그다음에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들은 넘기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하고 지금 대검하고 그런 사건 기록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할 텐데 전부 넘겨서 공수처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검찰은 그 나머지 지금 구속된 군 지휘부들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마지막 그 마무리해서 기소를 뭐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게 특검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궁극에는 특검으로 이제 모든 것이 넘어가서 특검에서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 오시면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검찰을 우리 국민들이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뒤늦게라도 지금 검찰이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바꾸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저놈들은 바뀔 놈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일단 내란 수사 부분을 공수처로 넘긴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전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검찰이 정신 차리고 얼른 살 길 찾느라고 윤석열 손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은 손절을 했어요. 이미 손절을 해서 임은정 검사 말에 의하면 전리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획득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검찰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사의 주도권을 지겠다는 것은 검찰권 강화, 검찰권 유지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검찰개혁 국면이 접어들면 자기들이 이 수사의 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뭔가 또 더 얻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그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서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가지고 증거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검찰이 증거 자료나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용현 등등 수사 과정에서 기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부분을 어떻게 거래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검찰은.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지 어떤 뭐 국정을 뭐 주도하는 운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내란 그 국면에서 검찰이 그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사령부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내통했다는 의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의 서버 압수수색, 선관위의 서버에 대해서 이제 그 계엄사령부에서 가는 동안에 검찰에서 올 테니까 지원해주면 된다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찰 정권이었는데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검찰은 사전에 어떤 소통은 없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그 비상계엄 발령하고 나서 계속해서 연락관을 요구했어요. 그 비상계엄 사령부에서. 그러면 검찰에는 연락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 검찰이 어떤 내통을 했고 이 내란죄 관련해서 어떤 그 공모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손을 떼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손 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혹시 손 떼라. 그렇지 않으면은 검찰총장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특검이 가장 우선적으로 예.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특수본에 있는 검사들은 이 이첩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검찰권 수호를 위해서 이 사건을 쥐고 있겠죠.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공조본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서 국수본부장이라든가 기타 뭐 국방부 조사본부장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수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반발심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수사의 주도권을 그래도 이 군 관련해서는 좀 쥐고 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도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특검이 빨리 예. 진행이 돼서 뭐 공조본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특검으로 이제 모아져서 한 곳에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을 하면 그쪽으로 다 넘겨야 다 되죠? 넘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어제 6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범위 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뭐 탄핵 내란 이전에 통과됐던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그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뭐 12월 31일까지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고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좀 끌면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극우 세력들에게 좀 메시지를 주는 이런 시간을 좀 벌어주는 이런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절차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는 의도 아닌가 싶은데 매우 부적절하죠. 그리고 본인도 내란죄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직자로서 빨리 특검법에 사인을 하고 특검이 발족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특검은 발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오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은 입장은 혹시 나왔습니까? 저희는 어제 그 거부권 행사했을 때 탄핵하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아, 사실은.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넘어서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내란 이 국면에서 전혀 그 반성도 없이 그 오히려 내란 수계의 지목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도와주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핵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무 부총리로 예. 권한을 빨리 넘기는 게 맞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질질 끌어주고 뭐 하는 모습은 정말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탄핵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빨리 오늘이라도 예. 특검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상설특검법을 예. 지금 저희가 올려놔서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천하세요라고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설특검이 지금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말고도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도 특검 추천을 요구를 해라. 빨리. 그래서 그것을 압박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빨리 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서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정국에서 본인이 그것을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막지 못한 책임이 저는 역사적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 막은 책임을 그나마 지는 것이 이 내란, 이 수습 국면에서 본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그 탄핵하는 거를 두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과 똑같이 재적은 3분의 2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헌법 전문가들이 대부분 과반수로 가능하다. 국무위원으로. 국무위원이니까. 네, 국무위원이니까 그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과반수로 뭐 저희가 의결해서 탄핵 소추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지금 남용하고 있고요. 그 대행으로서 권한 남용을 하고 있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죠. 그리고 내란 국면에서 본인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위법한 국무회의에 참석자 아닙니까? 내란의 수사 대상이고 오늘 뭐 수사를 받았다고 조사를 받았다고 언론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에 대해서 가담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위헌위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로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는 탄핵 소추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검찰이 이렇게 그 내란 수사 관련된 부분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피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그걸 불러서 조사할 자신이 없으니까 윤석열만 넘긴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건 아니고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 선배에 대해서 뭐 피하거나 이럴 국면은 아니고요. 검찰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체포 구속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하려고 특수본부도 꾸리고 진행을 했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공수처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은 본인들이 쭉 일사천리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상 이첩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만일에 이첩 요구를 거부하면은 나중에 그 피고인 윤석열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수사, 큰 수사에 자기들이 숟가락을 못 얹게 된 것을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일단 나와라 2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렇게 버티는데 지금 국민들은 당장이라도 끄집어내서 체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박 의원님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공수처의 수사는 누구도 건드리거나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 수사는 수사대로 생물처럼 흘러가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지금 가장 해야 될 일이 이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란이라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체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적법 절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법성 시비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윤석열 감찰 징계 국면에서도 아주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시비 삼아 가지고 그것이 집행정지 재판이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그 징계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사소한 절차 위법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적법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실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특검법이 또 시행이 되면은 특검을 꾸리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준비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올린 특검법에는 특검이 발효되면은 바로 이제 준비 절차 전에도 수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체포를 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어요. 그럼 또 검찰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 이제 특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도 좀 중요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서 기소를 하기 전까지 특검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공수처의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적법 절차를 충분히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 예. 이런 부분들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뭐 내란 수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장님이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내란의 성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상 거의 입증이 된 사건이고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잘 수집을 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서 무사하게 적법하게 기소하는 것, 구속 기소하는 것, 여기에 이제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뭐 신속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내란은 대통령 지위를 가지더라도 소추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 직권남용도 붙여서 기소가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의 과정, 그러니까 탄핵심판 과정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성결 과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기소해서 나중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특검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사와 재판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곧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게 다 내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가 임명을 계속 저렇게 못하게 막는 것은 정영식 재판관 믿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정영식 재판관인들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런 의구심이 좀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이제 6인 체제에서 심리도 가능하고 재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6인이 모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또 주심이지 않습니까? 예. 주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만에 하나 정영식 재판관이 또 박선영 그 진실하해 위원장하고의 또 친족 관계. 윤석열 씨가 그 내란 국면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선영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또 우려하시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우려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법리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위헌적인 계엄이다라고 또 판단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어떤 법률가라도 이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서 또 그 국민들이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아주 중대한 거 아닙니까?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6명으로 심판을 받기에는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또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9명이 완전체가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본인이 권한이 있다고 거부권까지 행사를 했는데 저는 그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이고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걸 안 하면 절차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절차에 불과한데 그거 자체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명을 안 하지 하겠다고 않는 한 것이.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지 그것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은 6명 헌법재판관 중에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지만 그래도 안전한 판결을 위해서는 빨리 구인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수사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도 지금 사법 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내란 모의 과정에 김건희가 배제됐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그동안 김건희 씨가 국정에 운영 개입하고 농단했다는 이런 의심들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거의 윤석열이 김건희 꼭두각시 아니었습니까? 네. 위계를 보면은 더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내란 국면에서
전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노상원 예. 그 전 정보사령관이 또 이상한 또 무속이나 예. 무슨 이런 겹집에 있더라고요. 네, 또 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이 내란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특검 수사라든가 이 수사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박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파면을 이끌어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지금 아주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맨 먼저 또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국정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사실은 국정이 멈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이제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어쨌든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해 달라는 거라서 게다가 이제 검찰이 거기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 탄핵 국면이 지나고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검찰 개혁을 저희 당이 반드시 견인해내겠다. 예인선으로 세빙선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탄핵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뭐 어떤 보도에는 900조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국면이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 질문 요지는 이제 지금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 네.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여쭤봤던 것은 윤석열 파면은 지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탄핵을 했고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또 이루어질 텐데 가장 먼저 밝혀야 될 것이 박정훈 대령 수사 개입 부분부터일까 아니면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의사 정원을 2,000명을 늘리라고 했는가 그 속을 밝혀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혹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맨 먼저 좀 밝혀야 되겠다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선 최혜병 수사 순직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1월 9일 날 예. 선고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죄가 나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 사안을 가장 먼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순직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특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예. 이 부분이 사사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건희 씨가 이 국정에 개입하면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혜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도 그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고 김건희와 어쨌든 특별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윤석열도 같이 수사와 재판 그다음에 처벌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좀 빨리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요즘에 하루하루 가는 게 답답해서 죽겠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니까요. 예, 그리고 또 어제 석동현 변호사라든가 국민의힘 태도 때문에 좀 약간 좀 오히려 이제 탄핵 소추는 됐는데 약간 기뻤다가 또 조금 침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안 남았고요. 예.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탄핵 소추단으로서 언제쯤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하신다면.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5개 뭐 등등이었는데 이건 항의고요. 그리고 증거가 되게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일이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열리거든요. 집중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래 이렇게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달이면 되지 않나 한 달.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길어도 계속 지금 막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길어도 저는 2월 초에는 예. 파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63일인가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네. 짧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헌법재판관 주심으로 지금 계신다고 하면 박 의원님 목소리를 통해서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런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에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실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할 때 제가 이제 징계 청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목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못다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어쨌든 오늘 정청래 그 초추위원께서도 역사의 현장에서 한 장면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박 의원님 나오시니까 또 팬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박문희님, 막힘없이 법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얼음정은 의원님. 얼음은정 그런 표현을 많이 들으시나요? 예,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얼음이라고. 예, 예. 붙여주시더라고요. 왜 붙여주시는 얼음이라고 것 하죠? 같더라고요. 그게 좀 저기 냉정하고 예. 예, 잘 싸운다고 그 칭찬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따뜻한 분이신데 아마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얼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칭찬이십니다. 얼음을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네. All the food in the world님. 와, 박 의원님 설명 5시간 연속으로 듣고 싶을 정도로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곽삼철님, 똑 부러지는 구국 여전사. 아주 그냥 신뢰와 믿음이 확실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요. 단희님, 박은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 숨이 좀 쉬어집니다. 설득력 있으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으로서 더 활발하게 제대로 좀 똑부러지는 활약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국 대표님 수감되신 대로 당이 좀 많이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표님의 부재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의원들 일일이 그 장소가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귓속말로 당을 잘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희는 받들고 있고요. 그래서 12명의 국회의원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독재 정권 조기 종식에 저희가 어쨌든 한 단락을 지었고 그 역할을 저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소추안도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도 12명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사실은 당시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 가장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께서는 부재하시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표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당을 잘 지키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참 더 걱정이 됩니다만 지난번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또 와서 면회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또 이게 선착순으로 면회가 제한이 되니까 가족들한테 좀 먼저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박 의원님도 아직 면회는 못 가보셨죠? 예,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제가 바로 가기는 좀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있다가 예. 저도 이제 다른 의원들하고 가서 뵈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이제 좀 계속 그렇습니다. 가서 그 얼굴을 예. 뵈야 하는데 사실은 이 윤석열의 쿠데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아닌 사냥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마침내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치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조국 전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가 인간이라면 저는 뭔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눈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눈물이 반드시 나는 날이 오겠지요.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구치소가 틀어주는 방송 외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수는 없죠. 네. 변호인 접견할 때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아마 제한적으로 가능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 안에서도 또 책도 읽으시고 또 서신도 좀 저기 해서 또 최근에는 또 페이스북에 올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되셔가지고 저는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그걸 여쭤봤냐면 또 이렇게 나오신 김에 유튜브도 보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회에 영상 편지로 짧게 한번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하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죠. 네, 근데 또 저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드리면 대표님 돌아오실 때까지 조국혁신당을 잘 지키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굳건히 잘 지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든든히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탄핵 소추단 일로 바쁘시겠지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회 탄핵 소추단을 맡으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실력으로 하루빨리 윤석열 파면하는 그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